인천 이음카드가 6% 캐시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도 이음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평 이음카드는 2%를 추가로 돌려줍니다. 안전성 문제로 10년간 멈춰선 월미 바다레일이 오는 10월 8일 개통합니다. 민선역에서 월미도 일대 6km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부천시 상동 정류장에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11월까지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 현장을 감시하는 시민감리단을 도입했습니다. 시민감리단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 캐시백이라는 장점 때문인데요. 부평구가 6% 캐시백에 추가로 2%의 혜택을 얹어주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마련이 관건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화폐 인천 이음카드. 지난 1월 발행한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 수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발행액도 4,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용액의 6%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이 시민들의 이목을 잡아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평구가 기존 6% 캐시백에 2%의 캐시백을 더해주는 부평 이음카드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부평 이음카드를 부평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올해 11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액은 100억 원. 부평구는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산 2억 7천만 원도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평구 의회는 부평 이음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서구는 발행 102일 만에, 미추홀구는 발행 57일 만에 예산 문제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에는. 그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할 거다. 부평구도 구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며 추경 등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타 지역보다 인천 이음카드 사용률이 낮은 상황. 이번 지역 화폐 발행이 부평 구민들의 인천 이음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그 53만 인구에 25만이 이렇게 정도가 되는데 우리도 부평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은 이렇게 그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또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 이음카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의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부평구 문화재단 노조가 집회를 열고 먼저 문제를 제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의 노조는 지난 27일 부평구청 앞에서 이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관련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41명의 비정규직 중에서 육아대체 기간제와 계약 기간 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26명이 그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 2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이에 노조는 아니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이런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 채용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그 떨어진 2명의 비정규직은 면접에서 이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무대 기술 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5명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가 났어요, 이 분야에서. 예. 그런데 3명만이 지원을 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미달이었다는 이야기인 예. 거죠. 미달이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부평구 문화재단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무 경험들은 다 배제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집회 현장에 이인하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일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받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원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고 누군가가 제대로 사고를 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평구 문화재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 노조는 이번 채용 탈락을 두고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평구 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노조에서 제기한 인천진노위 구제 신청에 성실하게 대응한다입니다. 예. 공공기관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에, 취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5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하게 배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5명 중 4명이 외부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를 좀 보면 이번 탈락자들에 대해 사적인 감정이 포함됐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작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타깝지만 정원이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영리항이 안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한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다고 미달됐다라고 하지만 영향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뽑을 수 없는 건 아니냐. 예,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없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부평구 문화재단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10년간 멈춰선 월미 바다레일이 오는 10월 8일 개통합니다. 인천역에서 월미도 일대 6.1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18m 높이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두 량의 열차가 운행합니다. 열차에선 인천 앞바다와 내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오는 10월 공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월미 은하레일이 안전성을 확보해 10년 만에 첫 기적을 울리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주축이 돼서 안전성과 기술성, 사업성을 보강하고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신중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10월 8일 정식으로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월미 바다열차는 인천역과 이민사 박물관역 등 월미도 일대 총 6.1km를 운행합니다. 평균 시속 14.4km로 달리는데 전 구간 운행에 35분 정도 걸립니다. 요금은 어른의 경우 8,000원,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10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어른은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할인합니다. 한 번 구매하면 총 2번까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월미바다 열차 사업을 관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내양과 구도심, 나아가 인천 전체 연결을 통한 지역 통합,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잘 살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월미 은하레일 건설에 853억 원이 들었고 바다레일로 변경하는 데 또 18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 현장을 감시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시민감리단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균열은 없는지 안전장비는 모두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중점적으로 보려 했던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안전 개인 보호 착용이나 사용 이런 부분을 중점에 봤는데 경기도에서 안전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조물을 품질에서 확인해 봤는데 균열도 없고 품질 관리 잘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민들이 직접 건설 현장을 점검해 부조리와 부실 시공을 막고 공정한 건설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의 눈으로 직접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경기도 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 선발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전문 자격과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시공, 철도 분야 등 총 20명의 단원이 선발됐습니다. 활동 임기는 2년으로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하남 지하철역사 건설 현장입니다. 경기도 시민감리단은 올해 말까지 총 26곳의 건설 현장을 감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TV 김태희입니다. 부천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이른바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환경부는 부천시 상동 정류장에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정류장 안에 들어온 것이 센서로 확인되면 공기청정 장치 5대가 켜지는 정류장입니다. 당초 밀폐형으로 개발됐지만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천에서는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년을 맞아 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알리는 레트 DMZ 행사가 다음 달 김포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DMZ 포럼과 라이브 DMZ, DMZ 페스타와 아트 DMZ 등 4개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축제로 열립니다. 먼저 포럼은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 동안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또 라이브 DMZ는 다음 달 21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 공연으로 펼쳐지며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 행사로 마련됩니다. 아트 DMZ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 예술 축제로 김포 아트빌리지와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DMZ 평화, 생태, 관광 4개 테마의 주제관을 형성하여 DMZ의 개념부터 생태, 관광,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과정까지 DMZ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을 설치하고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올림픽 국민생활체육관 로비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 납품과 조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3개 반 5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 등의 세척과 소독 여부를 비롯해 식재료의 위생관리 상태, 식품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을 찾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동과 공동주택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을 찾아달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8월까지 저소득층 72가구에 생계비 4,750만 원과 민간 후원금 3,626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부천시 육선거구인 건설교통위 김명원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민선 1기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상생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이나 시민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또 주체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천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설교통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그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 사항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수준까지 건설공사 현장을 선진화하자. 뭐 이런 큰 목표 하에 5대 혁신 정책을 도정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이 조금씩 진전을 해가고 있고,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건설공사 현장도 임금을 제대로 주고 안전한 현장이면 왜 안 오느냐, 온다.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정임금제 도입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전자카드제 도입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 전자카드를 쓰면서 출퇴근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전자카드를 발급 안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선진화를 하고 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선 입찰제인데, 노선 입찰제를 이재명 지사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경기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거냐, 그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노선 입찰제가 모범 사례로서 한 16개 노선을 경기도에 그 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올 한 11월 전후에 입찰제를 진행하는데, 부처는 이제 한 개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 입찰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임기가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은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건설 현장의 훈련소라든지 기능학교가 사실은 현장성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배운 친구가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장성이 있는 건설 기능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노사가 모범적으로 그것들을 또 기능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노사의 상생 구조를 잘 만들어서 노사정이 함께 기능학교도 그 운영을 하면서 그 현장성 있는 기능학교라는 거는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훈련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학교를 모델을 만들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마을을 또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 지역에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간다,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엔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오락가락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22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20도에서 3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차차 구름도 걷히면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쏟아진 남부지방에서는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8도, 청주 28도, 대구 27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